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제가 오늘은 칠판 앞에 와 있는데 별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디테일링이랑 세차 개념을 좀 잡고선 저희 영상을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거창하진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세차가 뭔지, 디테일링이 뭔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지는지, 왜 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칠판으로 써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세차하고 디테일링을 약간 좀 혼돈하시기도 하고 헷갈려 하시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디테일링이 꼼꼼하게 하는 세차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디테일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범주가 꽤 넓어요. 저희가 백투베이직이라는 오프라인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세차랑 디테일링에 관련된 교육인데 한 4년, 5년 전부터 저희가 이제 그 교육에서는 계속 설명을 드려왔어요. 그래서 디테일링이란 거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은 부품 교체 없이 신차 상태로 자동차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아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링 안에는 세차도 들어가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덴트라고 해가지고 찌그러진 거 펴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디테일링 범주 안에 넣기도 해요. 그래서 세차는 디테일링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차도 있고 휠을 닦는 것도 있고 유리 닦는 것도 있고 실내를 닦고 드레싱하는 부분도 들어가고 이제 좀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엔진룸까지 세정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문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폴리싱도 디테일링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디테일링에 대해서 막 열거하기 시작하면은 디테일링이 뭔지에 대해서 개념 잡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저희가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그게 사실 머릿속에 박히거나 와닿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디테일링이 뭔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 디테일링은 폴리싱을 제외한 대부분의 디테일링은 세정하고 코팅으로 나눠져요. 아주 대부분 디테일링이 세정하고 코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차 도장면을 닦잖아요. 차 도장면 닦은 다음에 왁스나 실런트나 퀵 디테일러 같은 걸로 코팅을 해주죠. 도장면 외부 같은 경우에도 세정하고 코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휠 닦았죠? 그 다음에 휠에도 휠 코팅을 하거나 타이어, 고무 같은 부위에도 드레싱을 해주죠. 실내도 보세요. 실내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 부위나 섬유 부분에 실내 세정제로부터 세정을 한 다음에 플라스틱 위에다 뭐 하세요? 드레싱 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정하고 코팅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유리도 보세요. 유리 세정했죠? 아니면은 유막이라는 제거하기 힘든 오염물도 유리 부분에 있는 걸 제거를 했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유리 발수 코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리 부분도 보면은 세정하고 코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엔진룸도 볼까요? 엔진룸 어떻게 해요? 세정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엔진룸도 엔진룸 전용 드레싱제나 플라스틱 드레싱제 갖다가 또 마찬가지로 드레싱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엔진룸도 세정하고 코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디테일링이 폴리싱을 제외한 대부분의 디테일링이 세정이랑 코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디테일링을 할 때 외부가 됐던 휠이 됐던 유리가 됐던 엔진룸이 됐던 실내가 됐던 내가 세정을 했으면은 그 부분에 보호를 위해서든 광을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든 코팅을 해주는 게 디테일링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은 나 세차하는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실내 세차해야 되나? 그 다음에 유리를 해야 되나? 휠을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파츠별로 갖다가 이거 다음에 이걸 해야 되나? 이거 다음에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접근이 아니라 내가 도장면을 닦았지? 그럼 코팅을 해야지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유리를 닦았지? 그럼 발수 코팅을 해야지. 유리 발수 코팅을 해야지. 엔진룸을 오랜만에 되게 맘먹고선 했어요. 그럼 엔진룸 드레싱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세정이랑 코팅을 갖다가 결합시키면 돼요.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졌나요? 근데 지금 설명드린 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디테일링 하는 실전에 들어가면은 약간 좀 뒤죽박죽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으로 하는
세차의 과정을 한번 볼게요. 디테일링의 과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셀프 세차장 가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 기준으로 갖다가 쭉 열거를 해볼게요. 그럼 세차장 도착하시면은 저희가 뭐 하라고 그랬죠? 네. 엔진 열 식힐 겸 하면서 먼저 실내 세차부터 하라고 그러셨죠? 실내 세차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진짜 이제 세차를 해야죠. 휠도 닦죠. 그 다음에 뭐 하죠? 물기 제거하잖아요. 네. 물기 제거를 한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요. 이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주로 얘기했던 거는 세차할 때 제거되지 않은 이제 다른 오염물들을 제거한다고 그랬죠. 타르 제거도 있을 수 있고요. 기타 제거되지 않은 오염물들 제거하는 페인트 클렌징 작업도 있죠. 약자로 패클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보통 뭐 하죠? 네. 이 다음 과정에서 이제 왁스나 실런트 바르고 뭐 왁스나 실런트를 저번 주에 발랐다 그러면 퀵 디테일러로 마무리하고 보통 이런 과정으로 진행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세차장 갔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루틴일 거예요. 그럼 실내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세정하고 드레싱이 끝나죠. 이거를 실내를 세정하고 이제 드레싱을 그냥 간단하게 코팅이라고 쓸게요. 세차하고 나서는요, 물기 제거할 때까지는 코팅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휠도 여기 왁스나 퀵 디테일러 바를 때 뭐 휠 실런트를 바르던가 이 과정이랑 같이 뭐 타이어 드레싱을 이때 하잖아요. 일반 분들이나 초보자 분들한테 일반적으로 디테일링은 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하면은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타르랑 페인트 클렌저를 언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타이어 드레싱이랑 왁스나 퀵 디테일러를 언제 이게 어떤 게 먼저인지 이게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테일링이라는 거는 어떤 파츠에 있어 가지고 세정하고 코팅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만 아시면 돼요. 대신에 내가 코팅하기 전에 물기를 제거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만 아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 다음 과정에서 코팅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타르나 페인트 클린저 같은 게 헷갈릴 이유가 없죠. 왜냐면 세정 과정이잖아요. 당연히 코팅하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쭉 늘어놓고선 이런 식으로 디테일링을 하세요. 이게 대부분 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뭐 나름대로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은 머릿속에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 외워야 되나 막 별의별 고민이 다 되는데 그냥 되게 간단해요. 디테일링은 세정이랑 코팅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 과정이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나 유리 세정해야지 그러면은 어느 과정이 하실 거예요? 네, 막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기 제거까지 하고 나서 내가 봤더니 타르나 페인트 클린저 같은 거는 저번 주에 했으니까 할 필요 없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유리 세정하고 코팅하는 과정에서 같이 유리 발수 코팅을 하고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를 외우지 말고요. 디테일링이 뭐지? 라고만 알고 계시면은 내가 닦았으면은 코팅을 해줘야지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폴리싱 부분은 제할게요. 폴리싱이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해져요. 네, 오늘 디테일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폴리싱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인 디테일링에 대한 건 여기까지가 다니까 폴리싱에 대해서 뭐 굳이 난 궁금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 뒷부분은 굳이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폴리싱이 뭐냐면요, 디테일링이란 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부품 교체 없이 신차 상태로 복원하는 또는 유지하는 관리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폴리싱은 여러분들이 차량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도장면 쪽에 스월 마크, 잔기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나 원치 않은 사고로 인해 가지고 스크래치 같은 게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복원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광택기라고 아시죠? 폴리셔라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장비 있잖아요. 걔네들 갖다가 잔기스, 스월 마크라고 하는 애들을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도장면 상태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들 도장면이 있으면은 도장면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맨 밑에 철판이 있고요. 그 위에 프라이머라고 하는 코팅층이, 그러니까 프라이머라고 하는 층이 있어요. 그리고
그 프라이머라는 층 위에 컬러 코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색가 빨간색이다 그러면 그 빨간색 컬러 코트가 입혀지는 거고, 검정색이다 그럼 검정색 코트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클리어 코트라는 게 올라가요. 그 클리어 코트가 차에 광을 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투명한 층이에요. 여러분들이 장기스 그 생기는 거는 대부분 다 클리어 코트에 생겨요. 저희가 좀 전에 띄워드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메탈이 이제 철판이에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 코트가 있고 그 위에 컬러 코트, 클리어 코트가 있죠. 클리어 코트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면이 고르기 때문에 빛이 왔다가 정반사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광이 굉장히 쨍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잘못 관리하거나 뭐 타월을 잘못 썼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옷으로 스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클리어 코트에 이제 손상이 가기 시작하면은 원래 굉장히 평평하던 면에 이런 흠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흠집들이 빛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원래는 정반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난반사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얘가 들어온 각도대로 빛이 반사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막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쪽 면에서 이쪽 면 있죠? 들어간 흠집 부분, 얘네가 빛 때문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선 형태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스월 마크는 장기 쓰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굉장히 여러 각도로 나 있거든요. 그래서 빛을 비춰봤을 때 빛 주변으로 흠집 부분들이 난반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빛 주변으로 거미줄처럼 원형 모양을 띠면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은 당연히 빛이 난반사를 일으키니까 광도도 떨어지고요. 일단 세차를 해도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가 않죠. 이런 상태에서는 왁스를 바르던 실런트를 바르던 유리막 코팅을 하던 크게 그렇게 뭐 광이 나거나 하는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원래 신차 상태로 복원해주는 작업을 폴리싱이라고 하는데, 폴리싱은 이렇게 흠집이 난 부분을 갖다가 깎아내는 거예요. 폴리싱 약재랑 폴리셔라는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흠집이 있는 부분을 이만큼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면을 최대한 편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깎아내고 나면은 들어간 면들이 많이 사라지겠죠. 그럼 이 면에서는 빛이 왔을 때 다시 정반사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가지고 매우 깨끗하고 광이 번쩍번쩍거리는 원래 도장면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제 폴리싱이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거고 왜 하는지 대충 아셨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폴리셔 기계 있죠. 폴리셔 기계가 뭐 1000rpm에서 한 4000rpm 정도로 돌아요. 분당 1000바퀴에서 한 4000바퀴를 돈다는 얘기예요. 그 기계가 돌 때 혹시나 도장면에 어떤 오염물이 있으면은, 재수 없으면은 그 폴리셔 패드란 거에 그 오염물이 딱 걸린 상태로 같이 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나는 내 도장면의 면 부분을 정반사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오히려 폴리셔가 도장면에 무수히 흠집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폴리싱을 하기 전에는 도장면에 있는 오염물들을 최대한 다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폴리싱을 안전하게 할 수 있거든요. 폴리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순서에서 어느 쪽에 들어가야 될까요? 아까 있었던 세차도 마무리하고 뭐 타르 제거나 페인트 클렌징 같은 도장면에 있는 오염물들 다 제거하는 과정 이후에 폴리싱을 하는 거예요. 그럼 폴리싱을 했으면 도장면이 코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네. 그러니까 폴리싱 하고 나서 코팅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폴리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조만간 폴리싱 관련된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영상 준비되는 대로 시리즈로 갖다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디테일링이란 무엇인가 라고 알려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처음에 적어드린 것처럼 뭐 실내 세차 먼저 하고 세차하고 그 다음에 뭐 타르 제거나 뭐 페인트 클렌징이나 철분 제거 같은 것들, 그렇게 외부에 있는 세차에서 제거되지 않는 오염물을 제거하는 과정 한 다음에 뭐 왁스나 실런트를 바르세요. 왁스나 실런트 바른 다음에 기왕이면 뭐 타이어 드레싱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막 설명하게 되면은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떤 부위를 세정을 했으니까 그 부위는 코팅을 해가지고 디테일링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기억하기도 쉽고 그날 하는 디테일링 과정에서 빠뜨리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디테일링이란 무엇인가 그것도 이해하고 계시면은 왜 워시미트 할 때 뭐 빡빡 문지르지 말라는 건지, 저희가 전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드라잉 타월 쓸 때도 흠집 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은 피하라는 건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디테일링은 신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또는 복원하기 위한 관리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세차를 하면서 흠집 내는 거는 신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디테일링을 하시는 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가압하지 마라, 흠집 난다, 장기스 생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디테일링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디테일링 하고 계신 분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디테일링에 저희 나름대로 세운 정의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어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이나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게요. 다음에도 세차와 디테일링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